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마당이 벌써 2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20편의 글을 쓴 셈이네요. 네, 대부분 쓰지 않으셨죠? 그래도 한 줄 이상 하나하나 쓰다 보면 나중에 좋은 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만난 사람이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적어도 한 1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빼놓고요. 그러면 그분들과 만났을 때 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 또 빵집 아주머니, 또 세탁소 아주머니, 또 경비실 아저씨,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운 시인 있죠. 미투 문제로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고운 시인의 만인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명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만명까지는 못 쓰셨겠죠. 그분이 주변에 만난 사람 한 명 한 명에 관한 특징을 잡아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두세 번째 작품이 머슴대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머슴인데 이름이 대길입니다. 고은 스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동네 머슴 대길이에게 한글도 배우고 민족 정신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일 수 있는데 그 천한 신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신분 철폐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머슴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한글과 민족 애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굴 만났을까 생각하니까 심악산 밑에 그 식당을 하는 제가 아주 아끼는 아우 집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고구마를 캐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수레에 담고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고구마 줄기를 땅속에 심고 물을 준 것은 바로 저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 못했는데 지금 고구마가 주렁주렁 땅속에 달려서 수확하는 것을 오늘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진돗개를 제가 그곳에 갖다 줬는데 남녀를 갖다 줬거든요. 암수 남매죠. 산에 놈은 밀이라고 줬고 암놈은 보리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밀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처음에 갓 태어났어요. 요만한 것을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것을 제가 지켜보고 그래서 한 4주 정도 된 다음에 직접 차에다가 싣고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다 컸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요? 분명히 남매입니다. 그리고 한 개집에 그 아우가 개집을 잘 짓고 거기서 기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글쎄 며칠 전에 저에게 급박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 나? 밀과 보리가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놈들이 분명히 남매인데 그 밀이 남자가 사실 동생이에요. 그리고 보리가 누나입니다. 5마리를 낳았는데 밀이 4번째고 보리가 2번째입니다. 누나와 이 녀석이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야, 참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것을 바라본 그 아우 부부는 남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개야 라고 이야기하고 웃고 말았는데 이제 이게 짐승들은 가능하네요. 남매가 관계를 맺고
또 거기서 새끼가 나올 건데 사실 정말 임신을 하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쑥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글로 옮길까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시로 옮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산문처럼 쭉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스럽게 하려면 중간중간 행을 짧게 바꿔주고 은유적 표현을 써달라 그랬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바다요, 내 마음은 하늘이요 등등. 제가 조금 전에 심악산 아우 개 2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그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개에 관한 이야기가 됐네요. 처음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고은 시인처럼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 이야기 됐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경기도 광주 오포라고 하는 깡촌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냥 누렁이라고 하는 개를 키웠죠. 그때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를 키워서 보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누나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쥐가 많아서 쥐약을 많이 놨습니다. 그러면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먹고 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개는 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쥐는 쥐약을 먹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독이 있는 것을 모르고 개가 그 죽은 쥐를 먹고 우리 누렁이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2학년, 누나는 4학년쯤 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 요것만한 이제 개를 뒷동산에다가 묶고 이제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또 그야말로 개 묘소 아닙니까? 무덤이잖아요. 갔더니 다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더니 글쎄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쥐약을 먹고 죽은 개를 우리는 나름대로 잘 장사를 치러줬는데 그거를 파다가 씻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그 60년대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사 지낸 개를 동네 사람들이 그걸 파서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수필처럼 글을 써도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당시 시대상 열악한 농촌의 환경, 그리고 남매가 그 개에 대한 사랑, 슬픔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낸다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단막극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네요. 다시 사람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또 여러분 오늘 만났던 분의 미소가 어땠는지, 어떠한 태도를 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땠는지, 옷이 어땠는지, 신발은 무엇을 신었는지, 그리고 말투는 또 사투리는 쓰지 않았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생각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20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생이 저에게 보내온 걸 여러분 그렇게 댓글에다가 하나하나 적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1번째 소재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